네, 노이즈 분석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노이즈는 한글로 잡음이라는 용어인데요. 사전적 정의는 원하지 않는 모든 정기적인 신호는 다 우리가 잡음이라고 합니다. 어, 원하지 않는 신호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모든 디바이스들은 잡음을 발생을 시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제로 우리가 전류의 흐름은 전하의 시간에 따른 속도인데요. 이 차지는 디스크리트한 성분이죠. 하나씩 움직입니다. 근데 이들의 움직임은 사실 같은 속도로 일정하게 움직이지 않고, 어느 정도의 랜덤함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류 역시 사실은 시간에 따라서 일정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약간의 변화를 가지고 있고 그 변화는 다 잡음 성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혹은 외부 시스템에서부터 인가되는 어떤 원하지 않는 신호들도 다 잡음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네요. 제가 아까 랜덤한 신호에 대해서는 랜덤 프로세스란 거는 우리가 그 정확한 값을 예측할 수는 없는 어떤 랜덤 함수를 시간에 따른 랜덤 함수를 우리가 랜덤 프로세서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적인 값은 예측이 가능합니다. 즉 노이즈에 의한 어떤 실제 전압 전류값은 모르겠지만 평균적으로 이 정도의 어떤 잡음이 발생한다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예측 가능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잡음의 종류 중에 열잡음, 더멀 노이즈, 플리커 잡음, 샷 노이즈 등이 주로 우리가 다루게 되는 잡음의 성격이고요. 외부의 어떤 원하지 않는 신호가 인가되는 어떤 소스에 따라서 신호 커플링, 서브스트레이트 커플링, 서플라이 커플링 등으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노이즈가 우리가 고려해야 될 거는 결국은 원하지 않는 신호에 의해서 우리가 원하는 신호, 시그널, 얼마나 그거의 신호의 퀄리티가 노이즈에 의해서 방해받냐 안 받냐가 결정이 나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신호가 매우 작을 때 노이즈에 의해서 신호 성분이 제대로 디텍션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노이즈 같은 경우 우리가 좋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일반적으로 전력 소모를 많이 하면 그만큼 노이즈 성능을 좋게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네, 그렇습니다. 그럼 대표적인 예제로 우리가 만약에 낮은 노이즈를 원하기 위해서는 큰 커패시터, 죄송합니다. 한마디 더. 전력 소모를 크게 하면은 우리가 노이즈를 좋게 할 수 있고요. 또 속도를 만약에 좀 느리게 해도 상관없다면 노이즈를 또 좋게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제로 커패시터를 많이 크게 쓰면요. 속도는 느리지만은 노이즈 성분이 좋고요. 트랜스 컨덕턴스를 크게 하면은 노이즈는 좋지만 그만큼 전력이 많이 듭니다. 이러한 신호 퀄리티를 나타내는 하나의 중요한 파라미터가 우리가 얘기하는 신호 대 잡음 비율 SNR인데요. 결국은 신호 파워가 위에 있고요. 노이즈 파워가 밑에 있는데 신호의 파워는 우리가 전력은 V 곱하기 R, R분의 V 제곱 혹은 I 제곱 R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신호의 크기는 V 제곱으로도 많이 표기합니다. R은 노멀라이즈 된 값 혹은 1의 값 쓰고요. 노이즈의 크기는 랜덤 함수다 보니까 평균을 취해야 되는데 제곱에 대해서 시간에 따른
평균값을 취한 거를 우리가 노이즈의 크기라고 하고요. 전력의 크기라고 얘기하고, 이는 한 주기에 대해서 노이즈의 제곱에 적분을 하고 주기로 평균값을 취했을 때, 그리고 이게 매우 긴 시간 동안 측정했을 때 얘를 우리는 노이즈 파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역시 가정은 로드 저항이 1옴일 때. 또한 노이즈 파워는 시간 축에서 오토 콜레이션 함수에서 타임 렉이 없는 거랑 일치하는 것으로 우리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오토 콜레이션 함수 자체는 어떤 어, 신호의 어떤 시간에 따른 신호 성분 곱하기 타워만큼 딜레이가 된 성분과의 곱의 평균값을 우리가 오토 코릴레이션이라고 부르고요. 노이즈 파워는 이 타우가 0일 때의 오토 코릴레이션 값을 우리가 노이즈 파워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노이즈 서메이션, 여러 개의 노이즈 소스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만약에 노이즈 소스가 이렇게 하나, 두 개 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계산하는 방법은 뭐였습니까? 긴 시간 동안 측정했을 때 V제곱의 적분의 평균값이었죠. 두 개의 합의 제곱이고, 두 개의 합의 제곱이니 A제곱, B제곱, 2AB가 되고요. 그렇게 했을 때, 첫 번째 성분은 VN1에 의한 노이즈 파워, 두 번째 성분은 VN2에 의한 노이즈 파워, 세 번째 성분은 이 둘의 어떤 상관관계에 따른 노이즈 파워입니다. 만약에 두 개의 노이즈 소스가 서로 상관관계가 없으면 당연히 상관관계 없을 때 곱의 적분의 평균값은 0이 되니까 상관관계 없을 때는 각각의 노이즈 파워를 더하면 되고요. 상관관계가 만약에 100% 있으면은 우리가 그 전체를 다 계산을 해줘야 되는 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 앤 위너 킨친 티어럼. 네, 이 부분은 넘어갈게요. 이 부분은 넘어가고요. 지금까지 저항은 저항 자체로 우리가 모델링 했는데 이제 얘에 대해서 노이즈, 특히 더블 노이즈 성분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항상 노이즈는 제곱으로 나타내고요. 이렇게 더블 노이즈 성분을 우리가 추가할 수 있고 이 노이즈 성분의 크기는 4KT 곱하기 R, 단위는 볼테지 제곱 퍼 헤르츠입니다. 단위 헤르츠당 V제곱의 크기가 4KTR이라는 얘기죠. VN 제곱을 우리가 주파수에 따라서 나타내 보면은 4KTR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게 되겠죠. 주파수에 따라서 값이 일정합니다. 이와 같은 값이 일정한 노이즈를 우리는 화이트 노이즈라고 부릅니다.
직렬로 이렇게 시리즈로 노이즈 성분이 있는 거를 우리가 또 병렬로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겠네요. 결국은 세븐한 투 노턴의 어떤 변환인데요. 세븐한 투 노턴을 변환할 때 i의 값은 r분의 v잖아요. 그러면 i 제곱은 r 제곱분의 v 제곱이니 이 값은 4ktr 나누기 r 제곱이기 때문에 r분의 4kt 단위는 암페어 제곱 퍼 헤르츠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저항 성분은 이와 같이 더멀 노이즈를 가지고 있고 더멀 노이즈의 크기는 직렬로 했을 때는 4kTr의 전압 파워, 병렬로 했을 때는 4kT 나누기 R의 전류 파워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노이즈는 다 랜덤한 함수이기 때문에 방향성이 없고요. 그거의 크기만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제곱으로 보고 있고 방향성이 없다는 얘기는 전압 소스일 때 더하기 빼기라는 방향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전류에서도 우리가 보통 전류는 방향성이 화살표로 딱 정해지지만 비록 노이즈에서는 화살표가 있을지언정 실제 방향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임의의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캐리어가 랜덤하게 흐르기 때문에 전류가 항상 일정하지 않고 그런 성분을 우리가 더멀 노이즈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러한 더멀 노이즈 성분은 물리적으로 봤을 때 캐리어끼리의 어떤 충돌, 그 다음에 랜덤한 플럭추에이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더멀 노이즈의 근원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식에서 봤다시피 노이즈 크기는 4kTr이고요. 그 얘기는 온도에 비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주파수에 따라서 일정하기 때문에 얘를 우리는 화이트 노이즈라 부르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주파수를 알 때 혹은 식에서 보면은 단위 주파수당 4kTr의 노이즈 성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전체 노이즈 파워는 어떻게 되냐? 전 범위에 대해서 0에서부터 무한대에 대해서 얘를 적분을 하면은 이것이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전체 노이즈의 크기랑 동일합니다. 음, 앞에서 얘기했었던 열잡음은 주파수에 따라서 일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와인 노이즈라고 불렀는데 플리커 노이즈는 주파수에 따라서 일정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은 주파수에 따라서 이렇게 반비례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는 와인 노이즈의 반대말로 컬러드 노이즈라고 부르는데요. 이 플리커 노이즈의 근원은 이런 전하의 흐름이 크리스탈 디펙트에 의해서 방해받아서 어느 위치에 트랩되는 경우를 발생하게 되고 이거에 따라서 전류의 흐름이 시간에 따라서 일정하지 않게 되는 현상을 우리가 플리커 노이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게 크기는 실험적으로 봤을 때 주파수에 반비례하고요. 전류의 크기에 비례하는데 어떠한 비례 상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기 I는 직류 전류에 비례하는 어떤 값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K는 어떤 비례 상수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실험적으로 이 I에 의한 지수 A, 프리퀀시에 의한 지수 이 B는 물질마다 혹은 소자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틀린데 보통 플리커 노이즈 할 때는 이 B가 1인 경우를 보통 우리가 플리커 노이즈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팝콘 노이즈는 이와 같고요. 우리가 아까 화이트 노이즈, 컬러 노이즈에 대해서 제가 정의는 했는데 화이트 노이즈는 아까 제가 어떻게 설명했냐면 주파수에 따라서 값이 일정하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우리가 주파수와 시간축의 어떤 듀얼리티를 생각해 보면은 주파수에서 일정하면은 시간축에서는 델타 함수입니다. 델타 함수. 우리가 노이즈는 시간축에서 오토 콜로레이션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이 오토 콜로레이션 함수가 델타란 얘기는 0일 때만 값을 가지고 있고 0이 아닐 때는 값이 0이란 얘기고요. 그래서 와인 노이즈의 의미는 주파수에서의 상수, 시간축에서의 델타이기 때문에 오토 콜로레이션에서는 시간 차이가 없을 때 상관관계가 있고 시간 차이가 조금이라도 생기면은 상관관계가 없는 거를 우리는 와인 노이즈라고 부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정의로 오토 콜로레이션의 푸리에 트랜스폼이 우리가 얘기하는 노이즈의 파워, 주파수 도면에서의 노이즈 파워를 우리는 오토 콜로레이션의 푸리에 트랜스폼으로 정의를 하고 있고 와인 노이즈는 이게 컨스턴트일 때 우리가 와인 노이즈라고 부르더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다이오드 같은 경우 우리가 다이오드를 포워드 영역에서 이렇게 동작을 할 때 이와 같은 문턱전압, 기울기의 역수가 되는 이 슬로프, 죄송합니다. 저항의 역수가 되는 이 슬로프에 따른 성분을 나타내면은 다이오드는 포워드 영역에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요. 여기서 맞추기 위해서 합니다. RD라고 할게요. 이 RD의 크기는 KT 나누기 Q 곱하기 ID로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보면요. ID는 익스포넨셜의 VT분의 VD가 되고 이 슬로프는 델타 VD분의 델타 ID는 NVT분의 1, 2의 NVT, VD이니 NVT 1분의 ID가 되고 따라서 RD는 NVT 곱하기 ID분의 1. N을 만약에 1이라고 하면은 VT는 KT 나누기 Q 곱하기 ID분의 1로 나타낼 수 있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단자의 어떤 연결에 의한 저항 성분이 있을 수 있고요. 그렇게 했을 때 이 단자의 연결에 의한 더블 노이즈 4KTRS 성분을 가지고 있고 이 다이오드 성분으로 인한
EQ 곱하기 RD라는 샷 노이즈, 그리고 KID 나누기 F라는 플리커 노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이오드는. 바이폴라는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노이즈 칼큘레이션. 지금 이 경우는 이 R1과 R2가 있을 때 노이즈 크기를 한번 계산을 하는 건데 중첩을 한번 활용해 보겠습니다. 그 얘기는 VN1을 계산할 때는 나머지는 다 없는 것처럼 계산한다는 얘기죠. 그때 Vout은 VN1에 의해서 R1 더하기 R2 나누기 R2의 전달함수를 가지게 되고요. 여기네요. V인에 대해서도 똑같은 전달함수, VN2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전달함수를 가지게 됩니다. 노이즈의 크기는 우선 신호의 크기는 위의 부분이니까 제외하고요. 노이즈 크기는 이렇게 두 개가 있네요. 두 개가 있는데 VN1과 VN2는 서로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에 대해서 제곱을 하고 더해주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4KTR 집어넣고 계산을 해주면 이 부분 썼고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네, 계산 한번 해볼게요. 계산을 한번 해보면 RKT의 R1과 R2의 병렬 연결에 따른 노이즈를 가지게 됩니다. 왜 그렇냐? 전압을 다 죽이고 지금 Vout에서 보는 어떤 떼부는 저항을 한번 볼게요. 그러면 전압을 다 죽였으니 R1과 R2는 출력에서 봤을 때 병렬입니다. 그러니 이 네트워크에 의한 전체 노이즈 크기는 이 전체 병렬 저항 성분에 의한 노이즈 크기로 비결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증명할 수 있는 거죠. 이제 KT 나누기 C 노이즈, 여기는 로우 패스 필터 노이즈인데요. 이 R이 있고 C가 있습니다. 우리가 저항 같은 경우는 4KTR이라는 이 노이즈 성분이 있는데 C는 노이즈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노이즈의 크기는 이 VN에 의한 출력 크기만 계산하면 되는데요. 전달 함수는 1 더하기 SR10분의 1. 크기는 이와 같이 나타낼 수 있겠네요. 이런 네트워크에서의 전체 노이즈 파워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0에서 무한대까지 적분을 하는데 적분을 하게 되면은 KT 나누기 C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KT over C 노이즈라고 부르고 이게 의미가 있는 이유는 노이즈는 4KTR, R에 비례하는 어떤 함수인데 전체 노이즈는 R의 함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노이즈 크기가 R에 비례하기 때문에 R을 크게 하면은 노이즈는 증가합니다. 하지만 밴드위스는 RC분의 1이기 때문에 감소하죠. 우리가 계산한 이 적분은요, 결국은 면적이거든요. 이 전체 면적은 R의 크기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게 이 식의 의미입니다.
R을 크게 하면은 노이즈는 커지지만 밴드위스가 줄어들기 때문에 전체적인 면적은 R에 좌우되지 않더라. 네. 그것이 KT over C 노이즈의 어떤 물리적인 의미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기본적인 노이즈의 정의, 그리고 관련된 수식, 그리고 소자에서 나오는 노이즈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모스펫에 나오는 노이즈의 크기, 그리고 더불어 증폭기에 대한 노이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